인사관리와 조직도 주소록 파트를 맡은 박상현입니다. 비밀번호 찾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원은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인증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한 번호가 이메일과 일치하는 번호가 아니라면 알람창에 에러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메일과 전화번호가 일치한다면 인증번호가 오게 되고, 이 경우 인증번호를 다르게 잘못 입력할 경우 인증번호가 잘못 입력되었다는 에러 메시지가 나오고 다시 번호와 이메일을 입력하게 됩니다. 일치하는 인증번호를 입력할 경우 비밀번호 변경창이 보여주며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비밀번호가 변경되면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다는 알림창이 나오고 이후 로그인을 이용하여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사관리 메뉴바에는 사원 계정 생성, 사원 정보 수정, 회사 관리, 부서 관리 탭, 그리고 개인정보 수정 탭이 있는데, 이 중 사원 계정 생성, 사원 정보 수정, 회사 관리, 부서 관리 탭은 인사과에 속한 사원에게만 보이며 일반 사원들에겐 개인정보 수정 탭만 나오게 됩니다. 일반 사원들은 개인정보 수정을 이용하여 프로필 이미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개인 이메일, 핸드폰 번호, 생년월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변경을 이용하여 현재 사용 중인 비밀번호와 변경할 비밀번호를 입력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사팀 사원들은 회사 관리를 통해 회사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부서 관리를 통해 새로운 부서를 추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원 계정 생성을 통해 이메일, 사원 이름, 직책, 부서, 전화번호, 임시 비밀번호를 설정한 계정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시 비밀번호 경우 오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서 패스워드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원 정보 수정 및 삭제를 통해 현재 회원 가입된 계정들을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발 부서별로 회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보기를 클릭하여 사원이 입력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으며 부서와 직책을 변경할 수 있고, 계정 삭제 또한 여기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도 주소록 탭입니다. 인사팀 사원들은 조직도 관리를 통해 새로운 조직도 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만약 잘못된 항목을 추가했다면 항목을 클릭하여 삭제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삭제된 조직도를 일반 사원들은 조직도 조회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소록 조회입니다. 주소록 조회를 할 경우 각 부서별로 사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름을 검색하여 자신이 원하는 사원의 주소록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태관리와 일정관리를 맡은 장서원입니다. 우선 근태관리 메인 페이지에 있는 출퇴근 버튼을 눌러서 출근, 퇴근 등록을 할 수 있고요. 출퇴근 버튼 위에는 현재 날짜와 현재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밑에 출근 버튼을 누르게 되면 출근 등록 확인이라는 모달이 나오고, 출근 등록 버튼을 누르면 출근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원들은 출퇴근 기록, 휴가 관리, 연장 근무 내역 조회만 볼 수 있고, 인사팀 사원의 경우 전 사원의 출퇴근 현황, 그 근태 현황, 사원 휴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메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출퇴근 기록 메뉴에 들어가면 메인 페이지에서 출퇴근 버튼을 눌렀을 때, 방금 출근 버튼을 눌렀을 때 등록한 출근 시간이 나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현재 날짜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는 이번 달인 9월의 근무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이번 달의 근태 현황, 올해 휴가 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는 휴가 신청, 연장 근무 신청, 결근 사유서 신청 버튼이 있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자결제 문서 양식 선택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단에는 로그인한 사원의 올해 출퇴근 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9시 10분 이후로 출근 등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지각 상태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가 관리 메뉴에 들어가면 로그인한 사원의 올해 휴가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휴가는 연초에 인사팀이 13개씩 일괄 지급하게 설정했습니다. 휴가 신청 버튼을 누르면 아까 마찬가지로 작성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 작성한 내용들과 휴가 사용한 기간 및 차감 일수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차감 일수를 더하면 8일이 나오는데 위에 사용 휴가에 8일과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장근무 내역 조회입니다. 상단에는 이번 달인 9월의 연장근무 현황을 볼 수 있고 하단에는 올해의 연장근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팀 직원을 로그인해서 전 사원의 출퇴근 현황을 보겠습니다. 달력을 클릭하면 클릭한 날짜를 기준으로 출퇴근 기록이 나오게 되고 오늘 날짜 이후로는 클릭이 안되게 비활성화해놨습니다. 또한 부서와 사원명으로 검색할 수 있고 개발팀의 이영환 사원을 검색해보면 이렇게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9시 10분 이후로 찍었기 때문에 지각 처리가 된 걸 볼 수 있고 만약에 출퇴근 기록이 찍히지 않는 결근 상태일 경우에는 다음날 업데이트 되게 해놨습니다. 아래 페이징도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원별 근태 현황 페이지에선 출퇴근 기록에 연장 근무 시간과 총 근무 시간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7월 1일 정도를 입력하고 오늘 날짜까지 조회한다고 했을 때 해당 검색 필터에 맞는 내용이 나오고 여기도 역시 아래 페이징 처리가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휴가 내역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검색 필터를 적용해놨고 위에를 입력하지 않고 아래에만 입력했을 경우에도 해당 설정에 맞는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환 사원의 경우 휴가 내역 페이지에서도 봤듯이 8개를 사용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정 관리입니다. 풀캘린더랑 구글 캘린더 연동해서 공휴일 나오게 해놨고 등록한 일정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 좌측 버튼을 누르면 다음 달 이런 달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렇게 갔다가 오늘 버튼을 누르면 오늘 날짜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단 우측 버튼 중에 월은 이번 달 일정을, 주 버튼은 이번 주의 일정을, 일 버튼을 누르면 오늘의 일정을 확인할 수 있고 일정 목록을 누르면 한 달간의 모든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루에 등록된 일정이 4개가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플러스 처리가 되면 날짜를 클릭 시 등록할 수 있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은 수정할 수 없게 막아놔서 이동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자결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인 페이지 일부와 결제 그리고 투두리스트 기능을 담당한 최영훈입니다. 먼저 메인 페이지부터 시연하겠습니다. 메인 페이지는 보시는 것과 같이 주요 페이지의 일부분이 간소화돼서 조회되는 페이지입니다.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를 간략하게 조회했고 아래쪽은 읽지 않은 메일의 개수가 조회되고 게시판은 각 카테고리별로 게시물이 조회되고 결제 부분도 결제를 올린 문서가 전체 조회되고 문서를 클릭하면 상세 페이지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투두리스트 부분도 마찬가지로 각 상태별로 조회가 되도록 구현했습니다. 오른쪽 메뉴 버튼을 통해서 이동한 뒤에 바로 투두리스트 페이지에 시연하겠습니다. 투두리스트는 일반 투두리스트와 같이 할 일을 작성해서 등록하면 이렇게 할 일이 생성되고 생성된 할 일을 드래그해서 각 상태별 박스에 가져가면 상태 변환이 되도록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X 버튼을 누르면 할 일이 삭제가 됩니다. 다음으로 결제 작성 페이지를 시연하겠습니다. 결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하면 양식을 선택할 수 있고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양식의 작성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양식 작성 페이지에서는 해당 양식의 결제문서 작성과 결제자 그리고 참조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결제선을 설정하지 않으면 결제 상신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도록 구현했고 임시 저장은 최소 제목 정도는 작성을 해야 임시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먼저 결제선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결제자와 참조자를 설정할 수 있는 모달창이 띄어지고 부서를 클릭해서 각 부서별 인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인원에서 결제자와 참조자를 선택해서 등록할 수 있는데 결제자는 3명보다 많이 등록하려면 알림창을 띄어서 등록이 불가능하도록 구현했습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해서 결제자와 참조자를 등록하면 작성 페이지에 결제자로 선택된 이름으로 결제칸이 생성되고 우측에는 등록된 결제자와 참조자가 조회됩니다. 이제 나머지 양식을 모두 작성하고 결제 상신 버튼을 클릭하면 결제를 상신했다는 알림과 함께 결제 조회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결제 조회 페이지는 결제한 문서나 결제를 해야 할 문서를 조회하고 결제 문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부분은 검색어를 입력하면 해당 검색어에 맞는 제목의 문서를 조회하고 만약에 검색창이 비어있다면 기존 페이지를 다시 조회해서 다시 정렬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각 버튼을 누르면 상태별로 결제 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조회 문서를 클릭하면 해당 결제 문서의 상세 페이지를 이동해서 결제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문서를 조회할 때 만약 결제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다면 삭제 버튼이 생성되고, 결제가 1개 이상 진행됐을 경우에 삭제 버튼은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제자가 아닌데 결제를 하려고 할 때는 알림창을 띄워서 결제를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결제를 해야 하는 문서를 조회할 때는 하단에 반려 버튼이 출력되고, 만약에 결제를 하려 하는데 자신의 순서가 아니라면 알림창이 띄워지고, 순서에 맞게 결제를 하게 되면 결제 칸에 이름이 추가되면서 결제가 완료됩니다. 반려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는 반려 메시지를 입력하라는 모달창이 출력되고, 반려 메시지를 입력하면 결제 문서가 반려됩니다. 반려 문서를 조회할 때는 상단에 결제칸 대신 이제 반려된 문서라는 구문이 출력되고, 하단에는 반려 사유가 출력됩니다. 참조 문서 페이지는 결제 문서를 작성할 때 참조자로 지정된 멤버한테만 결제 문서가 조회되는 페이지입니다. 결제 조회 페이지랑 조회 조건만 다른 부분이라서 임시 저장 페이지를 바로 시연하겠습니다. 임시 저장 페이지는 임시 저장 문서를 삭제하거나 조회할 수 있고, 조회를 하게 된다면 나머지 양식을 마저 작성해서 결제를 올릴 수 있습니다. 삭제 부분은 다중 선택을 해서 한 번에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임시 저장 문서를 클릭하면 작성 중이던 내용을 유지한 채 결제 문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결제자와 참조자를 마저 설정하고 나머지 내용을 모두 작성한 후에 결제 상신 버튼을 클릭하면 결제 조회 페이지를 이동하면서 방금 작성한 결제 문서가 조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내 메일 기능을 맡은 정주윤입니다. 먼저 메일 작성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받는 사람은 원하는 주소를 입력하고 엔터나 컴마를 클릭하면 동적으로 블럭 요소가 추가되고요. 유효성 검사를 하기 때문에 잘못된 형식의 주소를 입력하면 상단에 토스트 알림이 띄어지고 입력창은 다시 비워지게 됩니다. 블럭마다 있는 삭제 버튼을 통해서 자유롭게 주소를 삭제할 수 있고요. 나에게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로그인한 사원의 메일 주소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삭제 버튼으로 자기의 주소를 지워도 체크박스가 해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주소 옵션입니다. 쿠키에 저장된 최근 주소를 불러오는데요. 해당 사원이 최근에 발송한 내역 중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최대 10명까지 받는 이가 노출되고, 주소를 선택하면 블럭 요소가 추가됩니다. 혹시 이미 추가되어 있는 주소라면 토스트 알림을 클릭하고 토스트 알림이 뜨면서 이미 추가되어 있는 주소라고 뜹니다. 그리고 사내 메일이기 때문에 주소록을 통해서도 주소 추가가 가능합니다. 원하는 사원을 선택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원래 있던 주소에 추가되어서 발송이 가능하고요. 받는 사람과 참조는 최대 5명까지 추가 가능하게 설정해 두었습니다. 5명이 되면 토스트 알림이 뜨면서 입력창이 비활성화되고요. 다시 5명 미만이 되면 주소를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조는 받는 사람과 동일하게 주소를 입력 시 블럭 요소가 추가되고요. 받는 사람이나 제목을 입력하지 않고 보내기를 클릭 시 토스트 알림창이 뜹니다. 다음은 파일 첨부입니다. 첨부 파일은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거나 드래그 앤 드롭으로 추가가 가능합니다. 옆에 화살표로 파일 리스트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고요. 개수 제한은 최대 10개고 초과할 시에는 더 이상 첨부되지 않습니다. 첨부 파일 2개를 먼저 추가한 후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파일을 더 추가해도 순차적으로 리스트가 보여지고요. X 버튼을 통해서 자유롭게 첨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내용 부분은 서머노트 API로 구현했습니다. 보내기를 클릭하면 발송 성공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보낸 메일함으로 이동해보면 방금 제가 발송한 내역 리스트가 보여지고요. 받는 사람이 1명 이상일 시 받는 사람 부분은 왜 몇 명으로 출력되게 구현했습니다. 메일 상세 페이지는 이렇게 보여지고 사원일 경우에 이름과 엮어서 블록으로 보여지게 처리했습니다. 이외에 상단 버튼이랑 나머지는 받은 메일함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단의 제목과 함께 전체 메일 개수랑 읽지 않은 메일 개수가 출력되고요. 메일 리스트에 있는 첫 번째 아이콘은 중요 메일 구분 아이콘입니다. 비어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즉시 중요 메일이 되고 중요 메일함에서 따로 리스트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삭제도 가능하고요. 그 옆에 있는 버튼은 읽음 여부 구분 아이콘입니다. 메일을 읽게 되면 자동으로 바뀌고요. 그 외에 임의로 클릭해서 읽음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안 읽음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박스로 다수의 메일을 클릭해서 읽음 버튼을 클릭해도 한 번에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낸 사원은 주소록에 있는 사원일 경우에는 이름이 출력되고요. 외부인일 경우에는 메일 주소가 그대로 노출됩니다. 제가 스팸 메일이 왔을 경우에는 체크해서 스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모달창이 뜨고요. 이 보낸 사람 예은혁 씨를 수신 거부 목록에 추가하고 해당 메일은 스팸 메일함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예은혁 씨가 보냈던 스팸 메일들이 다 같이 스팸 메일함으로 이동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팸 메일함에는 스팸 신고를 했거나 내 스팸 주소 목록에 있는 사람이 보낸 메일들이 출력되고요. 다른 기능은 받은 메일과 동일하고 체크해서 정상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수신 거부 목록에서 제외하면서 다시 받은 메일함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동이 되었고요. 그리고 답장 기능은 메일을 선택하지 않거나 여러 개를 선택했을 때는 토스트 알림이 띄워지고요. 한 개의 메일을 선택해서 답장을 클릭하면 받는 사람의 보내니가 있고요. 제목이 출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전달 버튼을 클릭하면 답장과 유사하지만 받는 사람은 비어있고 제목, 그 내용이랑 첨부 파일까지 출력되어 전달됩니다. 혹시 원한다면 첨부 파일을 추가하고 수정 삭제해서 다시 전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삭제 기능은 휴지통으로 이동하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태그 기능인데 메일 사이드바에서 사원별로 태그를 관리할 수가 있고요. 지금 메일 리스트가 불러와서 보여지고 있고 태그를 추가하기를 원한다면 이름을 입력하고 원하는 색상을 지정한 다음에 추가가 가능합니다. 사이드바에도 리스트가 보여지면서 해당 버튼에도 불러와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그를 수정하기를 바란다면 수정도 바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태그를 적용하려면 원하는 메일들을 체크한 다음에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적용 버튼만 보여지는데 이미 태그가 되어 있는 메일을 클릭하면 해제 버튼이 뜨고요. 해제도 가능합니다. 이미 태그가 되어 있는 메일이 있는데 해당 태그를 삭제한다면 태그가 지워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게 쓴 메일함은 받는 사람, 보낸 사람이 나인 메일 리스트가 출력되고요. 안 읽은 메일함은 아직 읽지 않은 메일만 따로 볼 수 있는 메일함입니다. 메일 작성해서 임시 보관 기능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임시 저장을 클릭하면 현재 페이지에서 임시 보관함의 메일이 인서트 되고요. 그대로 파일을 한 번 더 수정을 하면 해당 메일이 덮어씌기가 되면서 수정 사항이 반영됩니다. 임시 보관함에 가보면 마지막으로 수정한 내역이 있고요. 임시 보관함에서 다시 들어간 다음에 또 파일을 삭제하고 수정해서 메일을 전송하면 수정 사항이 반영돼서 메일이 전송됩니다. 다시 로그인하겠습니다. 또 임시 보관함에서 메일을 삭제하면 아직 발송되지 않은 메일이기 때문에 삭제하면 복구는 불가능하고 완전 삭제하게 됩니다. 휴지통에서는 메일을 복원해서 각 메일함으로 돌려보낼 수 있고 휴지통에서 삭제하면 복구할 수 없고 완전 삭제가 됩니다. 그 외에 사이드바에서 휴지통 비우기 버튼을 클릭해도 휴지통이 전부 비워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메일 기능 시연을 마치고 은지님이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를 맡은 김은지입니다. 먼저 개발팀 사원이 이영환 사원으로 로그인해서 메인 화면에서 프로젝트 리스트가 조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참여한 프로젝트의 제목과 참여 인원수가 보여지고 옆으로 이동하면 내가 참여한 리스트가 계속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프로젝트 리스트로 조회할 수 있고요. 메뉴바에서 내 프로젝트 조회랑 전체 프로젝트 조회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프로젝트 리스트에서 위는 내 팀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고 아래는 내 팀이 아니지만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각각 프로젝트 상태에 따라서 기획 중, 기획 완료, 진행 중, 프로젝트 완료, 피드백 단계로 보여지고 제목과 참여팀을 볼 수 있고 참여 중인 인원수도 메인 화면과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참여한 프로젝트는 좌측에 푸른 바로 확인되어지고 참여하지 않은 프로젝트는 빈 화면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참여하지 않은 프로젝트를 조회하려고 할 경우 위와 같이 승인받은 프로젝트만 참가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뜨면서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참여 중인 프로젝트를 클릭하면 이와 같은 페이지가 보여지고요. 좌측에서 프로젝트 관리자가 누구인지 조회할 수 있고 아래에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참여 인원이 많으면 스크롤해서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프로젝트 리스트를 조회할 때 상태별로 진행, 보류, 완료 순으로 볼 수 있고 우선순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와 작성일, 수정일 등도 확인할 수 있고 아래와 같이 페이징 처리도 되어 있습니다. 게시물을 검색할 때 제목, 내용, 작성자별로 조회를 할 수 있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작성자 이영환 사원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조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제목도 똑같이 조회 가능합니다. 게시물을 클릭해서 상세 게시물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아까 리스트에서 조회했던 대로 제목과 진행도별로 좀 더 상세적으로 조회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아래 내용도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로 스크롤하면 댓글 수와 게시물의 조회수가 보여지고요. 댓글을 입력할 때 공란으로 입력하거나 아니면 아무 내용 없이 입력을 하면 댓글 작성 후에 등록해달라는 알림창이 뜹니다. 문자를 입력하고 댓글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바로 게시물 아래에 댓글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2개였던 댓글 개수가 3개로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정과 삭제 버튼은 작성자에게만 보여지고요. 만약 내가 작성하지 않은 게시물을 클릭하면 수정 삭제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상미 팀장이 입력한 게시물에는 이렇게 보여지지 않고요. 게시물을 등록하고 싶을 경우에 우측 상단의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면 등록이 됩니다. 만약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지 않고 그냥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란을 작성해달라는 메시지가 뜨고요.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서 게시물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게시물을 알맞게 입력하면 성공적으로 등록되었다는 알림창이 뜨고요. 아까 제가 입력했던 게시물이 이렇게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수정하고 싶을 경우에는 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다시 수정을 하면 됩니다. 게시물이 알맞게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이 게시물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게시물을 삭제하려고 할 경우에 정말로 삭제하시겠냐는 모달창으로 한 번 더 알림이 나오고요.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아까 이쪽에 조회되던 게시물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체 프로젝트 관리입니다. 프로젝트 관리 메뉴바에서 전체 프로젝트 조회를 클릭하면 현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체 프로젝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중에서 승인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잠긴 자물쇠 아이콘으로 보여지고 이미 참여한 프로젝트는 참여 중으로 표시되어집니다. 제가 만약에 이영환 사원이 들어가지 않은 주간보고서 자료 취합을 가입하고 싶으면 해당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가입 신청을 넣으면 됩니다. 가입 신청을 넣고 있습니다. 가입 신청이 들어가고 아직 내 프로젝트 아래에서는 참여 중인 프로젝트 아래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담당자인 조상미 팀장으로 다시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조상미 팀장으로 로그인해서 가입 요청에 들어가면 현재 이 프로젝트 내가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가입 신청을 넣은 사원들을 조회할 수 있고요. 아까 주간보고서 자료 취합에 개발팀 이영환 사원을 가입 승인해 보겠습니다. 가입이 알맞게 수정됐고요. 다시 이영환 사원으로 로그인해서 내 프로젝트 리스트를 조회하면 아까는 보여지지 않던 주간보고서 자료 취합을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아까와 같이 리스트 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이며 다음은 게시물을 맡은 최혜린님이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게시판을 맡은 최혜림입니다. 먼저 개발팀 관리자 직급인 조상미 사원으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메뉴바에 있는 게시판을 누르면 바로 공지 게시판으로 이동합니다. 공지 게시판은 일반 사원들에겐 보이지 않는 글쓰기 버튼이 관리자 직급에게만 보여집니다. 부서 게시판은 사내 모든 부서가 나열되어 있는데 본인이 속한 부서가 아닌 부서를 클릭하면 알림창이 뜨며 이동하지 않습니다. 개발팀 게시판을 클릭하면 이동하게 되는데 부서 게시판은 게시판 내에서 공지를 등록할 수 있고 이 글은 테이블 맨 위에 두껍게 표시되어 나타납니다. 또한 댓글이 달려있는 글에는 댓글 이모티콘과 함께 댓글 수가 보여집니다. 글쓰기 버튼을 누르면 관리자 직급인 사원에게는 공지로 등록이라는 체크박스가 노출됩니다. 또한 글쓰기 페이지에는 임시 저장 기능이 있는데 제목 입력 제목만 입력하면 임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은 한 개만 등록 가능하며 추가하면 리스트에 뜨고 삭제하면 사라집니다.
이때 네. 저장하고 나갔다가 다시 글쓰기로 들어가면 글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제목과 내용을 입력해야 하는데 빈칸으로 등록 버튼을 누르면 차례로 제목을 입력해달라 하고 내용을 입력해달라고 뜹니다. 임시 저장된 글 목록을 보면 내가 임시 저장한 목록이 나열되고 클릭하면 전에 저장한 내용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이때 공지로 등록하고 글 작성 버튼을 누르면 테이블 맨 위에 공지로 등록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을 누르면 상세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이 작성한 글이 아니면 수정 삭제 버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전 다음 목록 버튼으로 글을 이동할 수 있으며 글을 누르는 순간 댓글, 조회, 좋아요 개수가 나타납니다. 이때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하트가 채워진 개수가 올라가는데 잠시 목록으로 나갔다 돌아와도 하트가 채워져 있습니다. 버튼을 다시 누르면 하트가 비워지면서 숫자는 줄어듭니다. 댓글과 대댓글 기능이 있는데 이때 댓글을 작성하면 이렇게 보여지고 댓글 수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 댓글에는 대댓글로 달 수 있는데 댓글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에 대댓글을 달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댓글을 입력하면은 이 아래로 글이 생성되고 계속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작성한 댓글은 수정 삭제 버튼이 나타나고 수정을 누르면 그대로 수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삭제를 누르면 삭제된 댓글입니다 라고 뜨면서 보여집니다. 익명 게시판은 작성자가 보여지지 않고 게시글을 누르면 본인이 작성한 글이 아닌 경우 신고 버튼이 보여집니다. 올바르지 않은 게시글과 댓글을 신고할 수 있는데 신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사유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기타 버튼을 누르면 비활성화된 입력창이 활성화되며 다시 다른 버튼을 누르면 비활성화됩니다. 사유를 선택하고 신고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등록됩니다. 동일한 유저가 같은 게시글을 여러 번 신고하면 안 되므로 다시 신고를 하면 이미 접수된 신고라고 알림이 뜹니다. 이렇게 접수된 신고들은 관리자들에게만 보여지는 신고 관리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 신고자, 신고 구분, 처리 여부에 따라 검색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그에 따른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데 전체 목록이 나오며 아까 삭제한 글이 아까 신고한 글이 여기 보여집니다. 여기서 선택으로 해도 되는데 그러면 그에 따른 결과가 보여지고 검색 결과가 없으면 검색 결과 없다고 뜹니다.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버튼이 모두 초기화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